네, 이분만큼 대장동 사건을 잘 아는 분은 없습니다. 봉지욱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새 바쁘시죠? 그러니까요. 네. 대장동 사건이 이렇게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될 줄 몰랐는데요. 네. 네. 어제 네. 아주 오랜만에 네. 대장동 검찰 수사 기록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다시 네. 엄청난 수사 기록 아니에요? 몇 장이에요? 그렇죠. 1차 수사, 2차 수사 두 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11만, 12만 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1만 쪽을 다시 합쳐서. 봤다고? 네. 아니 와. 그걸 다 다시 볼 수는 없고요. 네. 그래도 몇 번 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궁금했던 부분들 네, 좀 다시. 찾아보려고 한 거죠. 뭐 예를 네. 들면 최근에 검사들 뭐 검찰 내부 이프로스 게시판에 예, 뭐 여러 줄줄이 가지 항소폭에 대해서 비판하는 검사들이 예. 그 검사장 대장동 그- 검찰 수사에서 뭘 했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예. 궁금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느라고 어허. 찾아봤는데 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보니까 예. 약간 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겠다. 예. 기자들은 사실 기사 쓰고 나면 까먹잖아요. 네, 까먹죠. 자기가 쓰고도 뭐 어떤 취재원이 와서 그때 그 기사 뭐 이렇게 잘 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제가 그런 기사를 썼습니까? 아니 뭐 이렇게. 실제로 기사 쓰고 나서 경찰 조사를 받는다거나 네. 언론중재위원회 갈 때 가물가물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가물가물해요. 다시 봐야 그걸 돼요. 다시 보고 그냥 하루를 날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언중이 네. 많이 가십니까, 지금? 많이 갔죠. 네. 제가 오늘 그 추경호 네. 원내대표가 고소했는데 오늘 불송치 결정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저도 최근에 피곤합니다. 피곤해. 최근에 그 지난 대선 기간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예. 성접대 의혹 관련 기사를 2건을 썼는데 예. 또 이상하게 2건 중에 한 건만 이준석이 아닌 개혁신당이 저를 공직선거법상 나도. 허위사실 유포로. 저도요. 근데 이준석이 왜 안 한지 아시죠? 이준석이 안 하고 이준석이 무슨 변호사가 있어요. 고소를 하면 네. 이준석 본인이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 안 하려고 당을 시켜가지고 아니면 제3자를 시켜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왠지 똑같은 변호사일 저 것 같은데. 경찰서 2번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2번 갔고 예.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을 비판 이틀만. 언론을 괴롭히는 그렇습니다. 방법이죠. 방법입니다. 끊임없이 경찰서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그러니까요. 또 의견서 쓰이는데 뭐 또 며칠 잡아먹고 이런 겁니다. 네. 다시 대장동으로 돌아와서 사실 이 사건 관련해서 너무 덩어리가 큰 사건이고 네. 그리고 막 금액도 뭐 7천 몇백억 막 이렇게 되고 하니까 마치 전 국민이 네. 대장동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일단 그 지난달 31일인 거죠. 재판에서 네. 유동규 포함해서 5명에 대해서 중형이 선고됐어요. 그렇죠. 그 자체에 대해서 특히 뭐 별말 없다가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있으면서 검사라면 당연히 항소를 해야지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안 할 수가 있어 이렇게 그 검찰의 반발이 네. 이제 진행이 된 건데 큰 틀에서 보면 이 사건을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10월 31일 1심 선고는 2021년 10월에 기소가 된 사건이니까 이제 윤석열 정권 되기 전 네.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한 그 사건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대장 수사를 2번 하잖아요. 네. 문재인 정권 때 한 번 한 하고 번, 윤석열이 되고 나서 한 번 수사팀 바꿔가지고 한번 사실상 재수사를 한 건데 예. 그 1차 수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것인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10월 31일에 선고가 나왔을 때 대다수 언론이 성남시 수뇌부 등등의 단어가 네. 판결문에 있으니까 예. 이거는 이재명과의 연결고리가 확인된 거야.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예. 근데 이걸 본 국민의힘이 그때 보세요. 나경원 의원 뭐 페이스북에 예. 야 드디어 이재명과의 연관성 나오겠다 이거. 예. 빨리 이재명 재판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 1심 선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자기들 입장에서 예. 대다수 언론이 그렇게 나오니까 했다가 예. 한 3, 4일 후에 판결문이 이제 공유가 된 거예요. 예. 기자들한테도 실제로 판결문 740쪽 정도 되는데 예. 판결문을 보니까 내용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모순되는 게 많습니다. 성남시 수뇌부가 유동규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고 성남시 수뇌부가 이 뒤에 있을 거야라는 표현. 근데 한편으로는 유동규의 이런 부패나 유착 정황에 대해서 네. 이재명 성남시장은 몰랐다라고 또 단정적인 표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판결문의 내용보다도 판사가 내린 형량과 적용된 법적인 혐의가 뭘까라고 보면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예를 들면 뭐 업무상 배임 있고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있고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네. 혐의 있고 뭐 네. 특가법상 뇌물 혐의 있고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특이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2차 수사팀이 윤석열 검찰이 기소할 때 적용된 혐의가 특경가법상 배임 네.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 위반. 네. 그러니까 이해충돌이란 것은 개발 정보를 미리 빼줬다는 거거든요. 네. 비밀 정보를 미리 빼줘서 돈을 벌게 해줬다 이건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1차 수사팀의 그 1심 선고에서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무죄를 네, 내렸어요. 전부 무죄. 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뒤늦게 판결문이 공개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어. 지금 그거를 분석을 이걸로 재판해야 되는데 네, 무죄야? 국민의힘이나 이제 분석을 잘 못하다가 그렇다면 그 1심 판사가 예. 이재명 봐주려고 이렇게 했겠어요. 1심 이번에 1심 판결은 예. 이재명 정진상은 아무 관련이 없고, 없고, 유동규와 유동규, 업자 남욱과, 4명에 예. 대한 판단인데 민간업자들에 대한 판단인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제 판사가 선고를 하려면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될 거 네, 아닙니까? 네.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2심에서 잘못하면 또 뒤집힐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잘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병성호 법무부 장관이 성공한 수사에 성공한 판결이었다, 재판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마 그런 맥락이 아닐까라고 네. 싶은 거죠. 근데 저는 한 가지 이상한 게 국민의힘의 이제 반응이에요. 예. 항소 포기를 하니까 갑자기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좋아했습니다. 야 이재명과의 연결고리 이제 다 나왔네. 끝났네. 네. 수뇌부네. 수뇌부. 네. 이렇게 하다가 판결문 나오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그럼 자기들 입장에서 1심 판결 잘 나왔으면 네. 1심 판결이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럼 잘했다고 해야죠. 근데 갑자기 왜 항소를 안 했냐고 안 하네.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그 좀 중심 없이 잘 모르고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막 쭉 따라다니는 사람들 네.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류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 특히 국민의힘이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31일 선고와 이재명 재판을 엮고 싶은 거죠. 사실은 네. 이거는 별개 사건이고 일단 피고인이 다르잖아요. 그쵸. 유동규 업자들이고 이쪽은 이재명 정진상인데 그렇죠. 2차 수사를 한 이유가 뭡니까?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예. 이재명만 기소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4,895억 원의 혐의를 무려 예. 4,895억 원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쳤다. 예. 배임이잖아요. 예. 특경가법상 배임. 금액까지 정확히 특정해서. 네. 근데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칠 정도로 이런 무리한 일을 했다면 불법적인 일을 했다면 예.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 범죄 동기. 예. 그렇다면 처음에 이제 검찰이 언론 플레이는 이렇게 했죠. 428억 원 저수지가 있어. 나중에 그 유명한 받기로 했어. 저수지. 근데 이걸 수사를 김만배한테 해보니까 받기로 했어. 제가 검찰 수사 기록, 증거 기록 다 봤잖아요. 예. 이재명한테 돈 간 걸 10원도 못 찾았어요. 없으니까 못 찾았겠죠. 근데 예. 있으면 찾았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배임을 적용한 겁니다. 원래는 뇌물을 적용하고 싶었겠죠. 아, 4,895억 원 만약에 예. 428억 원의 뇌물이 전부 다 인정되면 무기징역이에요. 못 나옵니다. 무기징역인데 예. 이거를 뇌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배임으로 혐의를 바꿔요. 바꾸는데 돈이 간 게 없다 보니까 어떤 논리를 구성하냐면 정진상 실장을 끼워 넣습니다. 정진상과 이재명은 정치적 공동체야. 공동체다. 우리 법에 정치적 공동체란 말은 없어요. 예. 새롭게 창조를 해냅니다. 이거 예. 예전에 윤석열이 예, 최순실과 경제공동체. 박근혜는 경제적 공동체다 하나 예. 새롭게 만든 예. 처음 나온 개념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정치적 공동체다. 예. 어떤 논리를 구성하냐면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보고를 했다면 이재명한테 보고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논리를 구성해서 실제로 수사를 그렇게 했어요. 예. 하고 1차 수사팀은 지금 이번에 선고 재판장이 예. 428억 원은 유동규께 맞네. 네. 왜냐하면 증거가 그래. 정영학 녹취록 등 약속 혐의가 있어. 뇌물 공여 혐의야. 428억을 받기로 예. 한 사람 대장동 그분 소위 말하는 대장동 그분은 유동규가 맞다라고 이번에 확정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2차 수사팀은 유동규를 설득을 했겠죠. 예. 그래서 유동규 입장에서 그게 다 나한테 내 죄가 된다고 하면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유동규를 회유한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 유동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진상 형들 목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형들. 형들 뭐 예, 형들. 여기서 형들은 누구예요? 이재명한테 돈을 간 걸 못 찾으니까 여기서 형들은 김용 전 부원장 그리고 예. 정진상 실장. 예. 김용과 정진상을 2차 수사팀이 엮습니다. 예. 엮어가지고 예.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럼 정진상이 428억 원 뇌물 약속의 당사자라면 네. 이거는 이재명이 받기로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대선 이렇게 자금이야 나가요. 뭐 이렇게 간 거죠. 예. 예. 이거를 국어에서 치면 비약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약적인 이제 글을 예. 쓰면 언론사 시험 칠 때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쓰면. 근데 검찰은 그런 식으로 어찌됐든 공소 사실을 구성해서 재판에 넘긴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수사팀과 1차 수사팀의 이 수사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네. 달라서 이 둘이 충돌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1차 수사팀이 애초에 기소할 때 428억 원 대장동 구분 유동규입니다. 예. 하고 기소해서 재판부에서 맞네. 예. 끝났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유동규가 아니고요. 예. 지금 유동규 얘기 들어보니까 뒤에 정진상이 있대요. 예. 정진상이랑 같이 먹기로 한 거래요. 이 말만 가지고 유동규 말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남욱을 회유한 정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남욱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예. 아는 것처럼 법정 증언까지 하게 만들어서 예. 재판을 계속 해온 거예요. 예. 그럼 이 두 개의 수사는 거의 그냥 별건 수사고 다른 수사예요. 별개의 수사예요. 근데 이번에 이 업자들의 1심 선고가 네. 이재명 재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봉지욱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명징한데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일단 상관이 없는 재판이에요. 일단